Lecture 9, tense, 시제입니다. A번, kinds of tense and their forms. 시제의 종류와 그 형태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앞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시제, 시간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 동사의 행위가 또는 상태가 과거에 이루어졌느냐, 현재에 그렇다는 거냐, 미래에 그럴 거라는 것이냐,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세계 어느 나라의 말이든 간에 세 개의 기본 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동사의 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1번 primary tenses, 기본 시제죠. A. present tense, 기본 시제, 현재 시제가 있겠죠. B. past tense, 과거 시제가 있을 것이고 C. future tense, 미래 시제가 있을 것입니다. work라는 동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I work, he works.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일 때에는, 시제가 현재일 때에는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이죠. 그래서 he works 이렇게 했어요. 과거 시제에서는 8과에서 공부했듯이 ed를 붙이든 불규칙 변화 동사로 하든 I worked, 그런 거 하면 미래 시제 I shall 또는 I will work, 일을 하겠다, 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 시제로 표현하죠. 한국어에서도 똑같이 뭐 한다 하면 현재이고 했다, 하였다, 먹었다, 늘 얘기했지만 얻다나 또는 앗다 둘 중에 하나를 붙이면 한국어에서는 과거가 된다고 그랬죠. 한국어의 미래에 아주 여러 종류의 표현이 있지요. 하겠다, 할 것이다, 하려고 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역시 미래에 대해서는 will이나 shall을 쓰기도 하지만 뭔말 예정이다라는 표현에는 be going to도 있고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be supposed to라든지 미래 시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will이나 shall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된다는 사실,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보았습니다. 두 번째, progressive tenses, 진행형의 시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be 플러스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이면 진행형의 시제가 되죠. 역시 이 be 플러스 ing에서 be는 조동사고 진행형을 만드는 조동사고 본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죠. 현재 분사로서 본동사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시제를 또 이 진행형에서도 나타내 줘야 되는데 현재, 과거, 미래를, 그때는 어디에다가 시제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조동사가 언제든지 본동사 앞에 조동사가 있다면 그 조동사는 시제를 대변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행형의 시제 be 플러스 ing에서는 be가 조동사니까 이 be를 가지고 현재, 과거, 미래로 변형시켜서 쓰면 되겠죠. A번 present progressive tense, 현재 진행형이죠. I am working 이렇게 되겠죠. 비동사를 I에 맞는 am으로 바꿔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past progressive tense, 과거 진행 시제, be 플러스 ing에서 be를 과거형으로 바꾸면 되겠죠. I에 맞는 과거형은 was죠. 그래서 I was working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미래 진행형이 될 수도 있겠죠. future progressive tense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에 그 be를 미래형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will이나 shall 조동사 플러스 비동사 원형을 써주면 되겠죠. I shall be working 또는 뭐 I will be working 이런 말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이나 shall을 쓴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be는 원형을 써야 되겠죠. 앞에 조동사가 있으니까 I에 맞는 I shall am working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will이나 shall이라는 조동사가 앞에 나오면 뒤에는 원형이 나와야 된다. 고로 I shall be working 또는 I will be working 이런 식이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진행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는데 세 번째, perfect tenses,
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료형 have plus pp 많이 들어봤죠? 이 pp는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 형태를 얘기합니다. 완료 시제 완료 시제에도 역시 현재, 과거, 미래가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 미래 완료 시제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완료 시제라는 것은 have plus pp는 have가 완료를 만드는 조동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pp는 본동사입니다. 비록 과거 분사 형태로 모양이 변해져 있지만 본동사 main verb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have는 시제를 나타낸다. 현재이라면 have나 has를 쓰면 되겠죠?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라면 has를 써야 되겠죠? 과거라면 had를 쓰면 되겠고요. 미래라면 will이나 shall 플러스 have pp를 쓰면 되겠어요. 자, work라는 동사를 가지고 계속 변형을 시켜봅시다.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have 플러스 pp I have worked. I에 맞는 have. 만약 he가 주어라면 he has worked. 이런 식이 되겠죠. The man has worked. B번 과거 완료 시제. 그렇다면 이 have라는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고치면 되죠. have의 과거형은 had죠. 그래서 I had worked. 과거 완료 시제가 된다. 미래 완료 시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완료의 원형 have plus pp 앞에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붙이면 되겠죠. 그 조동사는 will 또는 shall이죠. 그래서 I shall have worked 또는 I will have worked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폼은 뭘까요? Perfect Progressive Tenses. 자, 아까 진행형 시제가 be plus ing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죠. 그런데 그 be plus ing에서 앞에 있는 be는 시제를 대변한다고 그랬죠. 시제를 나타낸다. 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진행형을 나타내면서 진행형을 만드는 데 도와주는 조동사이면서 그러면 그 be를 시제를 나타내는데 완료 시제로 만들 수 있겠죠. have plus pp로 고치면 되죠. 그렇다면 비동사에 대한 완료형 have plus 비동사의 과거분사는 been이죠. 그래서 have been ing 이렇게 되면 완료형의 진행형이 되는 거죠. 완료 진행형. 완료 진행형의 원형이 have been plus ing인데 이 역시 각각 현재 완료 진행형이 있을 수 있고 과거 완료 진행형이 있을 수 있고 미래 완료 진행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A번은 present perfect progressive tense예요. 현재 완료 진행형. 그냥 have been plus ing 또는 has been plus ing를 쓰면 됩니다. I have been working 또는 he has been work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 과거 완료 진행형 그 have been을 과거로 고치면 되니까 앞에 있는 have 이것이 시제를 대변해야 되겠죠. 뒤에 있는 be는 이미 과거분사로 변했고 본동사인 메인 버브에는 ing 현재 분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제를 나타내는 유일한 조동사 제일 앞에 있는 것 그 조동사 have죠. 그래서 과거 완료 진행 시제 하려면 이 have를 과거형 had로 고치면 되지요. I had been working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완료 진행형 시제에서 미래 완료 진행형 시제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have been plus ing에서 미래 완료 진행 시제 하려면 그 have 앞에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이나 shall 조동사를 붙이면 미래 완료 진행형이 되겠죠. I shall have been working. 이런 식으로 미래 완료 진행형의 시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양을 가지고 폼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보았고요. 앞으로는 이제 기본 시제는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어떤 때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까지도 분류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텐스 부분인데 앞에 8과에 비해서 양이 많습니다.
B번 primary tense인데 기본 시제죠. 현재, 과거, 미래. 이걸 primary tense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simple present tense, 단순한 현재 시제부터 살펴보는데 Old English, 고대 영어에서 현재형 동사의 인칭별 어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Modern English, 현대 영어에서는 3인칭 단수에 s나 es 붙이는 것만 오늘날 남아있는데 고대 영어에서 어떻게 했겠는가 고대 영어로 가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를 들면 hate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냥 hate, hat 이 자체가 원형인데 Old English에서는 haten, 이것이 원형이에요. 특히 독일어 같은 경우는 en으로 끝나는 동사들이 기본형이죠. 영어도 본래는 그랬었어요. Old English에서 haten이라는 동사인데 이걸 어떻게 인칭에 따라 변형시키는지를 그 당시 시대로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단수형부터 봅니다. 1인칭 I가 주어일 때는 I hate 이렇게 썼어요. 오늘날과 똑같죠. 2인칭 You가 주어일 때 그때 Old English에서 You는 thou라는 단어였지요. Thou hatest, hate이라는 원형에서 en 빼고 est를 붙였어요. 이것이 전부 다 독일어식과 같아요. 독일어도 이렇게 인칭에 따라 다 변하니까요. 3인칭에서는 he hates, hate는 en 빼고 es 이렇게 붙였죠. 이렇게 I hate, thou hatest, he hates. 1인칭, 2인칭, 3인칭에 따라서 동사의 어미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Old English에서 보고 있는데 복수형도 볼까요? we 또는 e 또는 ye 이렇게 발음하는데 ye라는 철자 처음 보는 단어죠. 이것은 ye 이렇게 발음하면 미국식 영어고요. you의 복수형입니다. you의 단수형 너 할 때는 thou, 복수형은 ye 또는 영국식 영어 발음으로 e, 이것이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한다, we hate, 너희들이 미워한다. ye hate, 2인칭이죠. 그들이 미워한다, they hate, 3인칭이죠. 복수형에서 1인칭, 2인칭, 3인칭에는 다 똑같이 hate예요. 다행스럽게도 변화가 없죠. 그러면 고대 영어에서 어디만 차이가 있어요? 2인칭만 차이가 있죠. Thou hatest, 이것이 없어진 거죠. 그냥 you hate, est를 붙이는 것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원형이 오늘날에는 hate지 않습니까? hate이라는 동사가. 그러면 현대 영어로 비교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원형 hate 그대로 다 쓴 겁니다. 뭐만 달라졌습니까? 3인칭 단수형만 s가 붙고 es가 붙는 이런 형태만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독일어에서는 1인칭, 2인칭, 3인칭 또는 복수형 1인칭, 2인칭, 3인칭에 따라서 다 끄트머리 어미가 변화합니다. arbeiten이라는 일하다라는 work라는 동사가 있는데 ich arbeite, du arbeitest, du는 독일어에서 you죠. du arbeitest 3인칭 s나 g나 s 이것이 소위 3인칭 독일어인데 s arbeitet 이 t로 끝나요. 이것이 독일어의 변화입니다. 그걸 보고 좀 어려운 학문적 용어입니다만 굴절한다, 동사를 굴절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든 영어는 이렇게 인칭에 따라 또는 단수형, 복수형에 따라서 동사 원형의 마지막 어미를 고쳐 쓰는 일이 다 사라졌어요. 3인칭 하나만 s나 es 붙이는 거, 요거만 현대 영어에서 남아있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과거 Old English에서는 thou hatest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사라졌을까요? 그냥 you hate 똑같이 쓰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영어의 역사에서 한 번 앞에 언급한 바가 있는데 게르만 민족들이 대이동 시에 프랑스까지 내려와서 부지역에서 살고 있는 공국을 만들어서 살고 있었죠.
공국의 형태로. 그러나 프랑스에 다 지배를 받았죠. 그런데 그들이 영국을 침공해서 1066년에 완전 영국을 장악했죠. 그러나 그들의 언어는 게르만 민족의 언어가 아니라 불어라고 그랬죠. 왜?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살았으니까. 1066년 노르만 컨퀘스트 정복 이후로 그 영국을 지배해서 영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장악하려니까 언어까지 장악한 거죠. 영어를 없애버렸죠. 영국 땅에 영어가 없어졌던 시대가 한 150년, 200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영국에는 불어 세상이 됐죠. 그런데 존 왕 시대에 와서 다시 영어를 되찾는다. 프랑스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민족주의적 붐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왜 프랑스의 속국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단절하고 영어를 되찾자라는 운동이 벌어졌었죠. 그러나 영국의 서울인 런던을 중심으로 한 영국 전역에는 다 불어만 사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5대조 할아버지까지. 그러니 영어를 어디서 찾습니까? 불어의 영향을, 프랑스의 영향을 덜 받은, 즉 노르만디 공국의 사람들의 영향을 덜 받는 시골에만 남았던 거죠. 저 웨일스 지방의 시골에 영어가 아직도 존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를 되찾는데 거기에서 찾아온 것이죠. 그럼 본래 올드 잉글리시에서는 영어가 이렇게 thou hatest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그들은 아주 영세민이고 배움이 짧고 이 영어를 꾸준히 대대로 이어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인칭에 따른 동사의 끄트머리 변화, 어미 변화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올드 잉글리시에서 있었던 것을. 본래는 독일어와 영어가 사촌이니까 또 덴마크어와 사촌이고 하니까 거의 그런 스타일로 영어에서도 썼었는데 영세민들이 쓰면서 문법적으로 따져서 제대로 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 떨궈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건 3인칭만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고 현재일 때에만 그 동사에 s나 es 붙인다. 이거 하나만 살아남아 있어요. 현재까지.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일스 지방의 영세민들, 정말 배우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끈을 이어오면서 써왔던 그 영어, 복잡하지 않은 다 아주 단순화된 영어, 이것을 다시 되찾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영어가 독일어나 불어처럼 어렵지 않고, 독일어나 불어는 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동사 어미를 막 고쳐 써야 되고 막 복잡한데 그런 것들이 다 떨궈져 나가 버렸어요. 껄끄러웠던 돌이 매끈매끈한 차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될 만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것입니다. 독일어나 불어처럼 그렇게 복잡하면 공용어로서 사용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영세민들의 덕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이 영어의 역사입니다. 특히 동사 변화의 역사죠. 자, 그러면 simple present tense부터 살펴봅시다. 현재 시제. 어떻게 표현하나? 표기부터 forms. A번 forms부터 봅시다. I work, you work. he나 she나 it는 works. S 붙였죠. 복수형 they work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줄에서는 부정을 나타내는 말을 어떻게 붙일까? not는. 이때 I do not work. work에다가 not를 붙이려면 I not work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not 앞에 do를 넣어라. 과거형이라면 did를 넣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I do not work. You do not work. 줄여서 you don't work.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앞에도 I don't work. 이렇게 I do not work보다는 주로 축약시켜서 쓰지요. He does not work. 부정문이 되는데 역시 he doesn't work 하는 것이 더 간단하죠. They don't work. 그들은 일하지 않는다. They do not work를 갖다가 they don't work. 이렇게 do와 not를 축약시켰습니다. 의문문을 만들 때 별다른 조동사가 없는 I work라는 주어 본동사 이렇게 나온다면 의문문으로 만들 때에는 do라는 의문문 만들기용 조동사를
도입해라 했죠. 그래서 문장 앞으로 내놔라. 그러면 do I work? 이렇게 되겠죠. do you work? 의문문에서 3인칭이라면 es를 work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to라는 조동사에 붙여요. does he work? 이렇게 됐죠. does he work? do they work? 이렇게 조동사, 주어 플러스 본동사가 오는데 다른 조동사가 없다면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드는 데는 do를 도입해서 의문문에서는 앞으로 내놔라. 부정문에서는 not 앞에다가 붙여라. 이 룰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럼 부정 의문문은 어떻게 하면 돼요? do not I를 줄여서 don't I work? don't you work? 너 일하지 않니? don't you work? 그는 일하지 않나요? doesn't he work? doesn't he work? don't they work? 그들은 일하지 않나요? 직업이 없나요? 이럴 때 do라는 조동사를 가져와서 쓰는데 not까지 붙여라. 그래서 don't로 고쳐서 문장을 앞에 내놓고 뒤에 주어 동사를 쓰면 부정 의문문이 된다. 그래서 네 번째 줄은 부정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고 세 번째 줄은 그냥 긍정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고 두 번째 줄은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이고 맨 윗줄은 I work, you work 이것은 평서문 중에서도 부정문이 아니라 긍정문을 만드는 그러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인 것입니다. 거기에 샵 표시하고 spelling notes of the verbs in the present tense 현재 시제에서의 동사의 스펠링 하는 거에 대한 노트를 여기다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때 es를 붙이는지. 첫 번째, verbs ending in ss, sh, ch, x, and o as es. 동사들, 이게 주어입니다. 이 문장에서. 뭐로 끝나는 동사들, ending, verbs 다음에 which are ending이 생략되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verbs which are ending, 끝나는 동사들. 어디에서 끝나는 동사? in. ss로 끝나는 동사, sh로 끝나는 동사, ch로 끝나는 동사, x로 끝나는 동사, 그리고 o로 끝나는 동사들은 add es, es를 첨가해라. instead of s alone. s 하나만 대신에 es를 첨가해라. to form the third person singular. 3인칭 단수를 형성하기 위해서, 즉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에 ss, sh, ch, x 그리고 o로 끝나는 동사는 현재형을 만들기 위해서 s 혼자 대신에 es를 붙인다. s 대신에 es를 붙인다. 예를 들면 ss로 끝나는 단어 동사를 볼까요? I kiss. 여기에다가 또 s 하나만 붙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I kiss 이래야 되잖아. 그러면 좀 이상하죠? 의미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스로 끝나면 es를 붙여서 he kisses.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라면 s만 붙이지 말고 es를 붙여서 he kisses. 이렇게 발음을 해라. es에서 모음 e도 살리고 그냥 s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 kisss 이렇게 되겠죠. 모양새도 이상하겠네요. 두 번째, I rush, he rushes. sh로 끝났어요. es를 붙여라. I touch, he touches. ch로 끝났어요. 이것도 역시 es를 붙여라. 철자 x로 끝나는 단어를 볼까요? I vex, he vexes 하지 말고 he vexes. 철자 x로 끝나면 es를 붙여라. 그 다음에 o로 끝나는 철자를 보아라. I go, he goes 할 때 s만 붙이지 않고 es를 붙인다. 여기에서 goes 할 때 es는 is 발음을 내지 않고 그냥 z 발음만 합니다. 위에서 ss나 sh나 ch, x로 끝날 때는 es를 붙이되 모음 e의 발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발음이. 그래서 is 이렇게 발음했는데 go의 경우는 go is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goes죠. 그 점이 다르다는 점 또한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2번, 3번 y를 i로 고치고 es 붙이는 것도 역시 es를 붙이긴 하지만 또는 3번의 경우는 s만 붙이지만 z로만 발음됩니다. goes처럼. 그 점을 여러분들은 잘 관찰해서 외워둬야 됩니다. ss, sh, ch, x 그리고 o 이런 경우일 때는 es를 붙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goes 할 때 es는 is 발음을 내지 않고 그냥 z 발음만 합니다. 위에서 ss나 sh나 ch, x로 끝날 때는 es를 붙이되 모음 이의 발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발음이. 그래서 is 이렇게 발음했는데 go의 경우는 go is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goes죠. 그 점이 다르다는 점 또한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2번, 3번 y를 i로 고치고 es 붙이는 것도 역시 es를 붙이긴 하지만 또는 3번의 경우는 s만 붙이지만 z로만 발음됩니다. goes처럼. s 대신 es를 붙이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Number 2. Verbs ending in y following a consonant change the y into I and add es to form the third person singular. Verbs which are ending 이렇게 생략되었다고 보세요. 끝나는 동사들 in y로 끝나는 동사들 following a consonant. consonant는 자음이라는 뜻이죠. vowel, 모음과 대칭되는 단어죠. consonant를 따르는 y following a consonant니까 즉 자음 다음에 나오는 y 자음 다음에 y가 나온다면 절차상 y는 자음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자음 다음에 나오는 y로 끝나는 동사들은 change the y, 그 y를 고쳐라 into, change a into b, a를 b로 고치다 이거죠. change the y into I, y를 i로 고치고 and add, 첨가하세요. es를 to form the third person singular, 3인칭 단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현재형을 만들 경우 동사 어미에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여라 이 말입니다. I cry, he cries. I carry, he carries. y를 i로 고치고 es 붙였죠.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3번은 verbs ending in y following a vowel obey the usual rule. y로 끝나는 동사들인데 following a vowel입니다. vowel, 모음을 따르는 y, 즉 모음 뒤에 나오는 y로 끝나는 동사들. 예문부터 볼까요? I obey, I say 이렇게 y라는 철자 앞에 모음이 있죠. 자음이 없고 이런 모음 플러스 y의 동사들은 obey, 따릅니다. The usual rule, 그냥 일반적인 규칙을 따릅니다. 일반 규칙이 뭔데?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일 때 s를 붙인다. s 붙이는 게 일반 규칙이에요. 그런데 앞에 1번, 2번의 경우는 es를 붙이는 사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2번은 자음 플러스 y일 때 y를 i로 고치면서까지 es를 붙여야 된다. 또 하나의 변화가 추가됐죠. 3번은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s만 붙여라. s 붙이는 일반 룰, usual rule, 그것만 따르면 된다. I obey, he obeys. I say, he 이때는 says라고 발음하지 않죠. says 이렇게 발음합니다. say 말하다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에는 say, s만 붙이는데 발음이 says가 아니라 says 이렇게 발음합니다. 과거형도 said 이렇게 썼죠. he said가 아니라 he said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까? 특이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영어의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 나머지 1인칭, 2인칭이라든지 또는 1, 2, 3인칭 복수형은 전부 다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자, 이제는
B번에서 uses of the simple present tense. 단순 현재 시제의 용도가 뭐냐? 이런 거예요. simple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진행형이나 이런 것으로 돼 있지 않은 현재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완료형이라든지 현재 진행형 이런 거 빼고 그냥 simple한 present tense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용도는 뭘까? 어떤 때 우리는 현재형을 쓰느냐?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현재 일어나는 일을 현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한 용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용도일 때 현재형으로 표기한다, 표현한다. 영어에서 살펴봅시다. 1번 present action or state예요. 현재의 행위 또는 상태, 현재 일어나는 행위나 상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형의 용도에서. 상태를 한번 볼까요? state냐 action이냐 하는 문제예요. I know you are brave. 나는 내가 용감한 걸 알고 있어. I know라는 동사, 안다. 이것은 어떤 움직임이 상상이 안 되죠. 그냥 상태예요. 아는 상태. state. I know. 현재의 상태죠. 두 번째는 I walked through the wood. 나는 숲속을 통과해서 걸었다. walk. 걷다. 액션이 느껴지죠? 걷는 모습이 상상이 되죠? 움직임이 상상이 되죠. 움직이 있는 것들, 움직임이 있는 동사들, 이거 액션 동사죠. 스테이트 동사가 아니라 이렇게 현재 일어나는 행위나 상태를 현재형으로 쓴다. 이 1번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고 2번서부터 살펴볼까요? habitual action입니다. 현재의 이 habitual이라는 단어는 habit, 습관, 버릇이라는 명사형의 형용사형이죠. habitual, 습관적인 action, 행위죠. 이때 habit 할 때는 액센트가 해에 오죠. 그런데 habitual, ual이라는 형용사형 어미를 붙이니까 액센트가 b에 왔어요. 두 번째 음절에 왔어요.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해가 샷 사운드로 변해야 되겠죠. 강한 모음이 될 수가 없죠. 양모음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해가 양모음 로 바뀌어요. 그래서 habitual 이렇게 됐죠. habit, habitual action, 습관적인 행위, 현재의 습관. I go to church on Sundays. 나는 일요일에 교회를 간다. 현재형을 썼죠. I go to church on Sundays. 하나의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일요일이면 교회가 하나의 습관이죠. 지금 간다는 게 아니라. Birds don't build nests in the autumn. 새들은 네스트가 둥지죠. 둥우리, 둥지. 새집을 짓지 않습니다. 빌드하지 않습니다. 언제? In the autumn. 가을에는 새들은 새집 안 져요. 이른 봄부터 막 물어다가 짓죠. 새들의 습관을 나타냈어요. Don't build. 이렇게 현재형을 썼어요. I get up at 7 every morning. 난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죠. 현재형으로 썼는데 현재에 진행되는 하나의 습관을 이렇게 현재형으로 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볼까요? Eternal truth, 영원한 진리. Eternal, 영원한. Proverb, 격언, 속담 이런 것들. 이런 것은 다 현재형으로 쓰더라. 영원한 진리를 볼까요?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지구는 태양 둘레를 돈다. 지동설이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천동설이었죠. 태양이 돈다. The sun moves around the earth. 이렇게 생각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태양이 아침에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옮겨가잖아요. 우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도네.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 둘레를.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죠. 우리가 중심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우리 지구가 돌고 있네. 자전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고 24시간에 또 1년에 한 바퀴에 태양을 돌고 있어요. 이러한 과학적 사실.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사실은 하나의 불변의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죠. 그래서 moves, 현재형으로 씁니다. 돌았다. 과거에 돌았다. 지금은 안 도나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예문을 볼까요? 2 and 2
makes for. 2 더하기 2는 4다. 진리죠. 이때 to and to를 묶어서 주어를 단수 개념으로 본다면 makes, s를 붙이는 것이고, 복수 개념으로 to와 to 따로따로 본다면 복수형으로 본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 다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비슷한 예문들 볼까요? 8 times 7 makes 또는 make 56. 이 times는 곱하기예요. 8 곱하기 7은 56을 만든다. 56을 이룬다. 이럴 때 make죠. 불변의 진리죠. Twice 3 makes 또는 is 6. Twice는 두 번이라는 개념이죠. 3을 두 번 한다. 이 소리는 뭡니까? 2 곱하기 3이죠. Twice 3, 2 곱하기 3. 이 3은 6. makes 6 또는 twice 3 is 6.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원한 불변의 진리죠. 마지막으로 보이는 예문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하나의 속담, 격언 이런 것이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격언이죠. 현재형이 사용되는 네 번째 용도를 볼까요? For a planned future action입니다. 계획된 미래의 행위를 위하여 현재형으로 쓴다. In the verbs, 어떤 동사에서 go, come, start, leave, return, begin, finish 이와 같은 특히 왕래 발착, 갈왕 올래, 가고 오는 거, 발, 출발하는 거, 착, 도착하는 이러한 동사들이 흔히 미래의 시제를 위해서 그냥 현재형으로 쓰더라 이겁니다. He comes next week. 그는 다음 주에 와요. 현재형을 쓰는데 사실상 미래 아닙니까? 아직 안 왔으니까. 다음 주에 오니까. 미래 시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형을 쓴다. 그래도 미래라는 뜻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는 것은 next week 이 표현을 보고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보고 표기는 현재형이지만 미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파악하면 되겠죠. We start tomorrow morning. 우리 내일 아침 출발해. 아직 출발 안 했죠. 내일 아침이면 미래죠. 그러나 we will start. 물론 해도 좋겠습니다만 그냥 we start. 현재형으로 써도 미래가 된다. 왜? 뒤에 tomorrow morning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 어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미래를 나타내는데 그냥 현재형도 쓰인다. For a planned future action에서 계획된 미래 행위에서 그냥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 이런 뜻이죠. Professor Kim retires next year. 김 교수는 내년에 next year retires 퇴직한다. 정년퇴임을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퇴직할 예정이다 이런 소리죠. 내년이면 퇴직이야. 아직 퇴직은 안 한 상태지만 현재형으로 쓴다는 사실. 5번째입니다. Instead of the future tense in the adverb clause. 부사절 adverb clause에서 instead of the future tense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형을 쓴다는 건데 어떤 부사절? 다음 화면에서 보겠습니다만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미래 대신 현재로 쓴다는 것 우리 1학기 때 여러 번 강조해서 내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형용사절이나 명사절 이런 거 말고요. 부사절에서 미래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미래 쓸 일이 있으면 그 절 속에서 현재형으로 고쳐라 이것입니다. 미래 완료 쓸 일이 있다면 역시 현재 완료로 고쳐라는 것입니다. 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Conditional clause, 조건절, and time clause, 그리고 때를 나타내는 절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문입니다. When you try it a second time, you'll do it better. 당신이 그것을 두 번째 시도한 때에는 당신은 그것을 더 잘할 거야. 두 번째 시도할 때, 아직 시도 안 했죠. 그러면 you try,
미래 시제인데도 불구하고 you will try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you try 했어요. 왜? when서부터 time까지 when you try the second time 이 절 자체가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니까. 주절은 you'll do it better 이것이 주절이죠. 두 번째 예문 I'll give him your message as soon as he arrives. 내가 그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give, 전하겠습니다. 주겠습니다.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he arrives,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이런 뜻인데 도착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죠. As soon as라는 접속사가 끌고 다니는 새끼주어 he, 새끼동사 arrives. 여기까지가 그가 도착하자마자 라는 뜻의 부사절인데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미래이지만 현재형 he arrives. 현재형으로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as soon as야 절이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를 못 써요. 미래 쓸 일이 있으면 현재로 고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건을 나타내는 예문을 볼까요? If it rains tomorrow, we shall put off our departure. If it rains tomorrow, 이때 it는 날씨를 나타내는 형식상의 주어죠. 우리 한국말에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비 온다면이 아니라 비 온다면 하면 되겠어요. 내일 비 온다면 우리는 shall put off, postpone, postpon이 연기하다라는 동사죠. put off는 이어 동사예요. 두 단어로 된 two-word verb죠. 우리는 연기할 거야. Our departure를, 우리의 출발을 연기할 것이다. 내일 비 오면 우리 출발을 연기할 거야. 내일이니까 미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f it rains, 현재형 rains를 썼어요. 그것은 if가 끌고 다니는 절, tomorrow까지의 절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로서 시제는 미래지만 표기는 현재형으로 한다. 내용은 미래지만 이 점을 유의하라. CF로 두 개의 예문을 여러분들한테 비교해 보라고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CF. When he returns home, 그가 집에 돌아올 때 I'll tell him so. 내가 그에게 그렇게 말하마.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아직 안 돌아왔어. 미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He will return이 아니라 He returns. 현재형으로 표기했다. 그러면 다음 예문을 볼까요? I can't tell when he will return home. 이때에는 will이 붙었네요. 나는 말할 수 없어. When he will return home. 그가 언제 집에 돌아올지를 말할 수가 없다. 난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이때는 왜 will이라고 제대로 미래를 나타냈나요? 그것은 when이 끌고 다니는 절 home까지가 부사절이 아니고 tell의 목적절이 명사절이에요. 그가 언제 집에 돌아올지를 나는 말할 수 없다. tell의 목적절, 동사의 목적어는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는 명사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when서부터 home까지 주어 동사가 다 박혀 있는 것이니까 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절. 목적절은 명사절이라는 거, 부사절이 아니죠. 그러므로 시제를 제대로 미래면 미래, 제대로 표현해줘야 된다. 현재형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when he will return home, 그가 언제 집에 돌아올지를 아직 안 돌아왔으니까 미래죠. 잘 표현시켰죠. 그러나 바로 위 문장은 그가 돌아올 때 내가 그이한테 그렇게 말하마. 이때는 아직 안 돌아왔지만 부사절이라 when he returns home 이렇게 썼다는 거. 이 두 문장을 잘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완전 고정시켜야 돼요. 두 번째 CF를 볼까요? 비교해봐라. confer라는 줄임말, confer이라는 단어.
라틴어에서 온 영어 단어인데 줄여서 CF. 이렇게 찍었죠. 그렇게 되면 비교 이런 뜻이에요. If it rains tomorrow, he will start. 내일 비 오면 그는 출발 안 할 거다. 비 온다면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He will start. 주절.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예문. I don't know if it will rain tomorrow. 나는 몰라요. 내일 비가 올지를 몰라요. 이때 if는 조건을 나타내는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의 접속사가 아니라 뭐뭐일지 아닐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전달하는 접속사 if예요. 내일 비 올지 난 몰라요. know의 목적어가 하나의 절로 되어 있죠. If it will rain tomorrow. 동사의 목적어는 명사절이 돼야 되는 거죠. 부사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시제를 맞춰서 써줘야 되죠. 미래라면 미래답게 will rain tomorrow 이렇게 써줘야 되죠. 그러나 바로 위의 문장은 if it rains tomorrow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를 싫어해서 현재형으로 쓰는 거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네요. 6번입니다. historical present 역사적 현재 이런 표현인데 dramatic present라고도 합니다. 드라마틱한 현재.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드라마틱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과거의 일도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When the curtain rises, Juliet is sitting. 커튼이 rise, 무대에 커튼이 올라갈 때 줄리엣이 앉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데 커튼이 쫙 올라가더니 줄리엣이 거기 앉아 있대요. 과거형으로 말해야 되겠지만 그냥 현재형으로 해서 실감나게 표현하는 거예요. Caesar crosses the Rubicon.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건넜습니다가 아니라 루비콘 강 건넌 지가 언젠데 아주 과거죠. 아주 옛날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crossed 이렇게 쓰지 않고 crosses 쓴 이유는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묘사할 때 상황을 실감나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말할 때 이렇게 표현된다. The phone rings. 전화벨이 울리고요. She picks it up. 그녀는 수화기를 든다. Picks it up and listens quietly. 조용히 듣습니다. 어떤 상황을 지금 심각하게 묘사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Meanwhile, the window opens and the masked man enters the room. 그러는 동안에 meanwhile이죠. The window opens. 그러는 동안 창문이 열리고 and the masked man, 마스크 쓴 사람이 enters the room, 방에 들어옵니다. 실감나게 과거에 일어난 일을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거죠. 특히 애기들한테 옛날 얘기 해줄 때 실감나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누리게 하는 거죠. masked man, 마스크 쓴 사람, 범인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서양의 문화는 마스크 쓰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문화죠. 마스크는 강도나 쓰는 것이지 범죄인이나 쓰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온통 다 써야 된다고 하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저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거죠. 지금 보니까 미국에 20만 명이 죽었다고 나오네요. 27일자로 100만 명이 전 세계에 코로나 환자가 죽었는데 미국이 20만 명이랍니다. 그 중에서 마스크 안 쓰고 소홀히 해서 그렇죠. 그 문화가 굉장한 차이가 있죠. 한국 사람들은 지금 마스크 열심히 쓰고 있죠. 그래서 덜 죽는데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지금 407명인가 오늘 죽었다라고 나오던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대만 지금까지 27일 현재 7명 죽었답니다. 확진자는 510명이랍니다. 우리는 지금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었죠? 그런데 죽은 사람 407명인가 되는데 왜 대만은 인구가 우리의 절반입니다. 2,500만 명. 우리는 5천만 명이 좀 넘었지만 우리의 절반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확진자가 왜 없을까요? 사망자가 왜 없을까요? 중국과 교역이 가장 많은 땅덩어리가 대만이죠. 같은 중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처음 작년 12월 말에 발견되었을 때 중국에 완전히 문 닫았죠.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만은 같은 민족이니까. 그런데 꽉 닫았어요. 그래서 방역의 모범을 보이고 있죠. 제일 잘하고 있죠. 또 베트남, 중국과 교역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베트남으로서는. 그런데 꽉 닫았어요. 베트남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손가락 안에 꼽을 거예요. 사망자가. 그런 정도로 타이완과 베트남 엄청나게 방역을 잘해서 우리는 K방역이라고 우리끼리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진짜 방역은 그 나라들이 잘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나라들 청정 국가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방역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모기는 들어오죠. 창문이 열려 있는데 왜 안 들어오겠어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우리는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들이 굉장히 환자들이 많습니다. 희한하죠. 지금 비행기도 안 뜨고 거의 여행도 못하고 왕래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입국자가 뭐 10,000명도 안 되고 몇천 명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10여 명씩 꼭 환자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한국에 가면 공짜로 고쳐줘.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외국에서는 의료비도 비싸고 공짜로 고쳐주지 않으니까. 미국의 의료 체계는 엄청 비싸니까.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료진의 수준이 떨어지니까 한국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한국은 완전 공짜로 고쳐주는 정말 봉이 된 국가죠. 정말 생각해봐야 할 문제죠. 자, 마스코트 맨을 보니까 생각나서 한마디 한 것이고요. 7번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때 또 현재형이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가? It can be used instead of the present perfect tense. 현재 완료 시제 대신에 사용될 수가 있다. 현재형으로. 어떤 단어가 verbs, hear, 듣는다. be told도 말해진다 수동태는 결국 누군가 나한테 말해서 내가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hear나 진배 없는 듣다에 해당되는 표현이죠. see, 본다, understand, 이해한다, forget, 망각한다, read, 어떻게 쓰여있다, 읽힌다, learn, 배우다 이런 동사들은 현재 완료 시제 대신에 그냥 현재형을 쓴다. 예를 들면 I hear the game was called off. 나는 들었습니다. 사실은 have heard, I have heard the game 이렇게 현재 완료로 써야 좋겠지만 그냥 현재형으로 써도 그 완료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I hear 뭐를? The game was called off. 그 게임이 call off, cancel, cancel 이라는 단어 알죠? 취소하다. 수동태니까 was called off니까 취소되다, cancelled 되었다고. The game was cancelled. 그 게임이 called off, 취소되었다고 나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취소된 것은 was 과거죠. 그런데 I hear 들어서 지금 알고 있는 상태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완료로 I have heard.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재 완료 용법 중에서 결과에 해당되는 용법이 되겠는데 아예 인지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냥 here를 현재형으로 써버렸어요. I forget her name. 나 그 여자의 이름 잊어버렸어. 망각했어. 엄밀히 말하면 현재 완료. I have forgotten her name. 그녀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현재 완료. 그래서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her name. 이런 뜻이거든요. 잊어버린 결과, 결과에 치중하는 현재 완료. 잊어버린 건 과거죠. 그 게임이 취소되었다는 거 들은 것도 과거죠. 그럼 과거형으로 쓰지 왜 현재 완료로 썼느냐? 뒤에 현재 완료 시제에서 자세히 우리는 공부하겠습니다만 미리 힌트를 주면 현재 완료는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이 네 종류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그러한 목적으로 완료형을 쓰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쓰지 않고 현재 완료는 넷 중에 하나다. 그 중에서 여기서 have heard, have forgotten 이것은 결과를 치중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완료형이다. 들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거든요.
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 이름을 모르거든요. 그 행위에 듣다와 망각하다라는 행위의 결과에 치중하는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현재 완료 대신 현재형을 쓰더라 이겁니다. 마지막 8번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 It must be used instead of the present progressive. 여기에서 it라는 것은 7번도 그렇고 8번도 그렇고 현재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형이 must be used, 사용되어야 합니다. 7번에서는 현재형이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죠. 즉 현재 완료로 써도 좋고 현재형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게 7번의 특징이고 8번은 현재 진행형 대신에 instead of the present progressive,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떤 동사와 더불어 with those verbs, 저 동사와 함께. 무슨 동사? which can be used in the progress form, 진행형으로 사용될 수 없는 저 동사들과 함께 현재 진행형 대신에 현재형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즉 상태 동사는 진행형으로 못 쓴다 이 소리예요.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동사들은 진행형이 안 되죠? 현재 진행형 안 되죠? 그런 땐 그냥 현재형으로 쓰는 거다. 어떤 상태 동사? 예를 들었습니다. love, 사랑한다. see, 본다. believe, 믿는다. know, 알고 있다. have, 소유하고 있다. resemble, 닮아 있다. 이런 상태 동사들은 진행형으로 못 씁니다. 액션 동사만 진행형이 가능한 거지 state 동사는 진행형이 안 돼요. 예를 들면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것만 사용되지 I am loving you, 이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쓰면 그럴 법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왜 진행형이 안 돼요? 잘 되는데?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love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액션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형이 안 된다 이겁니다. 현재 진행형이 안 되고 그런 때는 현재형으로만 쓰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Do you love me? 너 나를 사랑해? 이런 말은 성립할 수 있어도 Are you loving me? 너 나를 사랑하고 있어? 이런 의문문은 역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She resembles her mother. 그녀는 자기 엄마 닮았어. resemble, 닮다라는 동사죠. She is resembling her mother. 그녀는 그녀의 엄마를 닮고 있다. 이런 말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때는 그 모양새, 엄마랑 얼굴이 똑같아. 이럴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얼굴이 똑같고 있다. 말이 안 되죠. 진행형이 안 된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쓰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우리는 꼭 유의를 해야 돼요. 정리해서 말하면 8번은 영어 동사에는 상태 동사가 있고 즉 state verb가 있고 action verb가 있는데 행위 동사가 있는데 진행형은 행위 동사가 가능한 것이지 상태 동사는 진행형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상태 동사인지 행위 동사인지 좀 애매한 동사들이 꽤 많아요. 그러한 동사는 현재형으로도 쓰고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과거형으로도 쓰고 과거 진행형으로도 씁니다. live 같은 동사에 살다, 산다. 이 산다를 액션 동사로 볼 것이냐 상태 동사로 볼 것이냐 좀 굉장히 포괄적 의미죠. 그래서 그러한 동사들은 진행형으로도 쓰고 진행형이 아닌 상태로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의 현재형 어떤 때 쓰는가 하는 것을 쭉 살펴보았습니다.